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조비룡입니다. 이제 이 감기와 이 독감이 만연할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와 이 독감이 한꺼번에 이렇게 유행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큰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아직 이 독감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는데, 드디어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겨울마다 앓게 되는 감기, 그리고 좀 심한 감기라 그래서 우리 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이런 독감을 뭐 전혀 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과 이번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은 이런 뭐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현황이 어떻는지를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사들도 참조를 하고 지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1주 전에 나온 우리 감기 바이러스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현재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게 리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평상시에도 많은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죠. 아주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역시 얘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아마 시간이 있어요. 한 몇 주 더 있으면 한 3, 4주 있으면 아마 경보도 울리게 되고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나 약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통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행히도 아주 높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저랑 이야기할 때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너무 기니까 이제 RSV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RSV라고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할 텐데,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감기이면서 좀 심한 독감과 비슷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코로나 이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이 세 개가 좀 증상이 심한 그런 이제 감기 호흡기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리노 바이러스와 같은 일반 감기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기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원인이 이제 주로 우리가 보통 감기야 하면은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폐렴, 우리가 흔히 아는 심각한 병인 폐렴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증상이 약해요. 그래서 뭐 크게 건강한 사람들은 약 안 먹고도 지나갈 수 있는,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병들이 되는데,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 감기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예방접종이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 200개를 한꺼번에 맞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종류 자체가 많다라는 것, 그 중에 제일 흔하고 감기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리노 바이러스다.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현재 의원에 환자들이 저 감기예요, 감기 증상으로 오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리노 바이러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5명 중에 1명은 리노 바이러스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리노 바이러스 안에도 한 100가지 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감기를 한번 앓고 나면 그 바이러스의 감기를 다시 앓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금방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물론 첫 번째 알았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기능도 조금
쇠퇴되는 뭐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이 생기긴 하지만 1년에 여러 번씩 감기를 앓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한 번에서 세 번, 한 두 번 정도 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꼭 감기를 이렇게 앓아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결코 많은 게 아니고 보통 피곤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많이 건강 관리 잘했을 때는 조금 적게 앓는 게 감기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 자녀들 우리 키우는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걸리죠. 예, 뭐 8번에서 12번, 예, 매달 한 번, 주로 겨울에 많이 걸리니까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산다. 감기가 안 낫는 것이 아니라 낫고 또 걸리고 낫고 또 걸리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기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전염이 된다라는 바이러스가 이 전파를 하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엄마가 걸리면 아이도 뭐 남편도 부모도 이렇게 다 걸리게 되죠.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걸리는 것이 이제 감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여러분들 코로나 대응하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예. 다들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독감도 몇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 말은 실제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많이 전파되는 통로가 손이에요. 좀 전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코를 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이 얼굴로 가게 되죠. 근데 제가 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누군가 감기 앓은 사람이 자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자기 손에 뭐 재채기를 하건 아니면 콧물을 닦았건 해서 바이러스가 손에 있는데 이걸로 뭘 잡았어요. 근데 저도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손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손을 제 코에 가지고 가게 되면 바이러스 몇 마리가 제 코로 들어오겠죠. 예. 제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감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것이 이 감염된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그렇죠. 손 소독제. 예. 뭐 요즘도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데 한 번씩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감기 자주 걸리고 이런 분들 같으면 손 소독제를 본인이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어디 자기 손이 다른데 뭐 묻었거나 아니면은 많이 잡았거나 이랬을 때는 손 소독을 한번 해보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침을 하면 기침을 할 때 그 분비물들이 날아가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아래를 보고 기침을 했다. 여기 책상 위에 감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손으로 대고 그게 또 코로 가게 되면 감기가 전파되고 감기가 옮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침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팔뚝에다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팔뚝을 이렇게 자기 얼굴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기침 때라도 이게 멀리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팔뚝에 대면 손에 묻지 않으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감기는 좀 전에 이제 가장 흔한 바이러스 이름이 제가 이제 리노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리노가 영어로 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에서 제일 먼저 증상이 일어나는 바이러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의 증상은 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거나 뭐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시작을 하고요.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이 좀 아프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관지로 내려가게 되면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는 이런 게 감기의 아주 일반적인 증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또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게 이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감기나 독감이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감기가 걸렸을 때 음식을 나눠 먹으면 음식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음식을 같이 먹을 때는 이야기도 하고 뭐 손도 잡고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뭐 옆에서 재채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침을 통해서 음식으로 가서 음식으로 다시 감기 바이러스가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소독, 그 다음에 재채기를 본인이 막기 위해서 본인이 감기가 들렸을 때 마스크를 쓰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감기에 앓았다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쓰면 그게 또 방어가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어슬어슬 몸이 춥고 뭔가 코 느낌 이상해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보통 나 감기 든 것 같아.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사람들마다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대체로 하셔도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이 감기 바이러스랑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싸워서 감기 바이러스를 빨리 물리치고 얘가 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면역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인데 일단 추위를 느끼거나 너무 덥게 느끼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니까 조금 따뜻하다고 춥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이 온도를 유지를 하고요. 당연히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좀 졸린다, 뭐 잠깐 눈 감을 수 있고 힘들면 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고 이 감기 바이러스들이 주로 코, 입, 그 다음에 기관지 이런 곳을 침범을 하는데 여기는 습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막이라는 것들이 방어작용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기 중에 가습기 이런 걸 트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내 몸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는데 뭐 이왕이면 따뜻한 차면 더 좋겠죠. 예, 본인이 편안해하는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식사는 여전히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식욕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먹고 싶은 음식을 뭐 조금은 편식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 손소독, 특히 기침하거나 이랬을 때 이 위생 처리를 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 이미 들어와 있는 내가 이제 감기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주변의 내 가족이나 동료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되지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기에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게 되면 여러분들 숨을 내쉴 때 내 폐에서 입에서 코에서 있던 습도가 마스크에 묻었다가 건조하지 않은 이 공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상당히 습도가 유지되는 내 숨을 쉴 때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튼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습기, 이제 겨울이 되고 난방 시작하게 되면 감기 자주 걸리고 하는 분들은 가습기를 틀면 도움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 폐질환 이런 걸 가진 분들은 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감기 때문에 폐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감도 초기에는 감기랑 비슷한 증상이니까 이런 분들은 또는 우리 가족들이 이미 독감을 지금 앓고 있어, 감기를 앓고 있어 이럴 때는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먹는 게 좋겠죠. 그 예방할 수 있는 약들 있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 독감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이미 독감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다. 또는 내가 독감을 앓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 8순이 넘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한테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안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독감 예방접종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맞았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한테 독감 예방약을 드리는 것, 또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독감 예방약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요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열심히 쉬기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했는데 목이 아프더니 이제 기침이 나오고 노란 가래가 나오고 열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증 치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증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상에 따라서, 왜냐면 감기에는 치료약이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가지 이 바이러스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치료제가 없으니까 어떤 감기약을 먹어도 우리 뭐 병원에 가서 감기니까 감기약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걸 먹어도 감기에 이완된 기간을 대체로 못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독감이나 특별히 예방약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작을 때 먹어야 예방이 돼. 예, 대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예방도 못한다. 단 이제 약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돈스러운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세균성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럴 때는 항생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균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기능식품들, 뭐 감기 때 이거 먹으면 좋아, 저거 먹으면 좋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은 뭐 해가 없어요. 굳이 자녀분들이 또는 옆에서 우리 배우자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뭐 타주고 만들어줬는데 그걸 굳이 뿌리치고 안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뭐 큰 해가 없으니까 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증 치료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제가 감기니까 감기약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주는 약은 물어봐요. 어디가 불편해요? 기침하나요? 가래 색깔이 어떻나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냐에 따라서 감기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콧물이 난다, 코가 막혀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나 혈관수축제라는 약들을 쓰게 되고요. 이제 코가 많이 막혀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자다가 자꾸 깨요.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코맹맹이 소리예요. 이럴 때 빨리 뚫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코에 뿌리는 약들인데 이제 비강 분무제라고 합니다. 예, 효과가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이거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코가 더 많이 막히고요.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할 때 한 3일 이내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콧물이나 코막힘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습기랑 식염수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식염수로 이제 코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아픈 거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요. 뭐 음식을 잘 못 먹겠어요. 이랬을 때 이제 진통 소염제를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약 그러면 진통 소염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항히스타민, 콧물 좀 안 나게 해주는 것, 재채기 줄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약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침이 나올 때 기침을 멈추는 약들을 우리가 진해제라 그러고요. 가래를 줄여주는 또는 가래를 뱉기 쉽게 해주는 약들을 이제 그담제라고 하는데, 제가 요 색깔을 연하게 했잖아요. 예, 요게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안 나게 해주세요. 가래를 멈추도록 해주세요. 코 막힌 걸 좀 줄여주세요.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진짜 물을 많이 마시고 습도를 잘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아야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기침이 난다는 뜻은 우리 기관지나 폐 안에 뭔가 자극이 되는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이걸 밖으로 뱉어내야 되는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침을 못하게 해서 그 고름 덩어리가 폐 안에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폐렴이 생길 수도 있겠죠. 폐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물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뭐 일도 못 하겠고 이 숨쉬는 근육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가슴이 아프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약을 쓰게 되는데 이제 항생제와 보통 같이 쓰게 되죠. 그 외에는 기침이나 가래약 또는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오래 쓰지 마라라고 하거나 안 먹어도 돼요라고 하는 감기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진통 소염제 또는 진통 해열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워낙 감기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에 조금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상비약 그러면 1번이 진통 해열제, 진통 소염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들 집에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집에 갖고 있으면 좋고요. 요게 이제 먹는 용량이 조금 틀리는데 오래 가는 약은 하루에 3번 먹으면 되는데 오래 가지 않는 일반적인 타이레놀이나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이나 6시간 간격으로 좀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금방 또 아파. 이 약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3일이나 5일 감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이 약을 뭐 꾸준하게 아마 복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은 뭐에 안 좋다? 간에 안 좋다. 건강한 사람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뭐 간염이 있다든지 간 경화가 있다든지 또 대표적인 분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길이 원래의 길이 아니라 이제 워낙 술을 많이 마시고 오래 마시니까 술을 해독하는 다른 길이 하나 간에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이레놀을 먹게 되면 간의 기능들이 훅 떨어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술 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미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이레놀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평소에 감기가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약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 약이 요 밑에 있는 이제 이부브로펜, 덱시브로펜 또는 이제 상품명으로 뭐 에드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약사님들이 또는 다니시는 병원이 있다라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거나 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약을 2차 약으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세타미노펜으로 효과 없는 분들도 이 약을 먹으면 잘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이레놀이 잘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부브로펜을 먹어야 돼. 남편은 이부브로펜을 먹어야 되고 뭐 부인은 타이레놀 먹어도 돼. 뭐 이제 이런 것들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부브로펜을 왜 1차 약으로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위에 염증을 잘 일으키고 쏙쓰림, 그러니까 위궤양, 위염, 그래서 위장 출혈 이런 위험성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타이레놀을 먼저 복용하도록 하고 이게 효과가 좋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부브로펜이나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이걸로도 안 될 때는 조금 더 강한 이제 진통 소염제들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겠지만 뭐 나프록센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약들 대신 부작용도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나한테 맞는 약들을 미리 갖고 있다가 감기가 오거나 타이레놀에 듣지 않을 때는 이런 약들을 챙겨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하나 볼까요? 감기를 수없이 잘 걸리는 분인데
버스 안에서 보면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있고 이 감기가 면역력으로 걸리는 것처럼 맞는지, 그리고 감기에 좋은 차를 먹어도 감기에는 안 걸리는 건지, 버스 안에서 이제 누군가 기침하고, 근데 기침이 감기로 인한 것만 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뭐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비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일반 재채기도 있죠. 기온 차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침한다고 꼭 그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기침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이게 팔뚝으로 가리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죠. 근데 그러지 않고도 앞에 있는 분이 기침을 한다. 나한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들, 뭐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잠 잘 자고 건강한 식단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좋은 차들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어떤 차든지 수분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셔도 좋고요. 대신 이제 일반 녹차나 아니면은 뭐 커피나 홍차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후가 지나서는 마시지 않는 것들이, 그래야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감기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입원을 할 가능성이 많은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 중에 나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는 나의 배우자는 이 감기에 합병증이 생기면 또는 독감이나 좀 전에 이야기한 RSV라고 하는 이런 좀 증상이 심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문제가 돼서 입원할 가능성이 많아. 이런 요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한 사람과는 달리 조금 더 병원을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미리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먹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위험 인자가 뭐냐면 나이, 보통 65세 또는 건강한 어르신이라고 하면 한 75세 정도 나이를 잡고요. 예방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독감, 뭐 RSV, 백일에 이런 예방접종을 했으면 좀 덜 걱정을 해도 되겠지만, 뭐 어떤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했어 이번 겨울에, 그랬다라고 하면 뭔가 검사도 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심혈관계 질환, 뭐 당뇨, 고혈압, 그러니까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암을 앓고 이제 뭐 치료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너무 비만한 경우에도 면역 기능에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또는 요즘 코로나가 또는 이제 독감이 우리나라에 막 많이 돈대, 이렇다라고 하면 병원에 조금 빨리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데, 검사하고 한 30분 이내,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거 검사 많이 해보셨죠? 이런 것들이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증상을 물어보고 조금 이따 저랑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 또는 우리 독감일 수도 있겠다, 또는 세균성일 수도 있겠다, 마이코플라즈마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여기에 양성이 나오면 여기에 따른 이제 치료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감기라고 왔는데 좀 더 증상이 많고 많이 아프고 빨리빨리, 아이고 뭐 오늘 낮에 좀 아픈 것 같더니 오늘 저녁 때 거의 뭐 드러눕다시피 아파, 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코로나, RSV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감염입니다. 흔치 않지만 뭐 이 연쇄상 구균이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목이나 편도선염이 확
빨리 나빠지게 되고요. 뭐 하얀 딱지도 많이 끼게 되고 하루 만에 막 식사도 못하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죠. 기관지염, 기침도 심하게 하고 코가 막힐 뿐만 아니라 코 주위에 뺨 윗부분에 눈 아래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비동염으로까지 생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빨리 써야 되는 경우라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별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성 비염, 이거는 훨씬 더 증상이 약하죠. 열도 안 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기침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이런 것들. 원래 천식이 있었던 분들은 천식이 악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독감, 코로나, 뭐 RSV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감기는 열이 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몸이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감기가 생겨도 출근 다 하고 일반 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로는 굳이 직장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옮겨도 뭐 그저 그만이고 다들 앓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안 앓으면 더 좋겠지만 피로나 기침 이런 것들도 많지가 않아요. 목도 별로 안 아파요. 그죠? 예. 그래서 감기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약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비해서 독감은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파요. 그죠? 코로나도 독감이랑 비슷한데 예, 음식 맛을 잃거나 아니면 냄새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금방 숨쉬기 불편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RSV도 독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호흡 곤란도 많은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어린 아이들만 예방접종을 합니다만은 이 예방접종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뭐 아마 1, 2년 뒤부터는 겨울이 되면 독감뿐만 아니라 RSV 예방접종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감별을 해서 코로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감기는 치료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치료제가 그렇죠. 있어요. 예. 뭐 팍스로비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뭐 몰루피라비르 뭐 이런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약 안 먹어도 돼요. 사실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굳이 신속항원 검사 안 해도 어차피 타이레놀만 먹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 안 해도 됩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입원할 가능성이 많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우리 어머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배우자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걸 앓고 있는 우리 배우자는 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오면 이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독감으로 나오면 그렇죠. 독감 치료제가 따로 있어요. 감기랑 다릅니다. 독감이랑 코로나는 치료제가 있다. 건강한 사람도 이걸 먹으면 더 빨리 낫습니다. 훨씬 더 좋기는 한데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하고 뭐 약 먹거나 뭐 요즘 이제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주사 맞거나 그러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들은 잘 알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 내가 관리를 잘 안 했어요. 쉬지도 않고 마시라는 물도 안 마시고 뭐 식사도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편식하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2차 합병증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예. 좀 전에 이야기한 축농증이라고 하는 부비동염, 코 주위에 있는 부비동의 염증이 생기는 것. 아까 감기는 목에서 폐로는 조금 들어가다가 만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관지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폐까지 내려가면 폐렴이 되는 거고요. 귀로 가게 되면 예, 중이염, 귀에 염증이 귀에 물이 나오거나 귀에 물이 차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감기에 앓게 되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2차성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아까 바이러스는 쉽게 앓고 지나가는데 세균이 오면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라는 걸 먹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균성 감염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왔을 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그로서 끝내게 하라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왔는데 내가 어쨌든 뭐 관리를 잘 했는데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상 관리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뭐 시험이 다가왔고 직장에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증상이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자꾸 나빠져. 코가 계속 막히고 이제는 뭐 잠잘 때도 기침을 하고 타이레놀을 먹어도 머리 아픈 게 안 좋아져요. 이럴 때는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좀 전에 이야기한 2차 합병증이 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요거는 흔치는 않지만 감기가 아닌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뭐 일반 암이라든지 예를 백혈병 이런 것들도 감기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기라고 알고 자꾸 뭐 좋아지겠지 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감기인데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도 뭐 좀 안 했더라도 이게 자꾸 나빠져요. 이럴 때는 꼭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호흡이 곤란한 것들, 산소 포화도 측정기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95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게 20회를 넘지 않거든요. 근데 25회, 30회 숨 쉬는 속도가 2초에 한 번으로 빨라진다. 이런 거는 호흡 곤란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의식이 떨어져 있는 것들, 열이 자꾸 나는 것들, 잠자다가 자꾸 깨거나 밥을 자꾸 못 먹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뭔가 다른 합병증이 오고 있구나라고 해서 병원을 가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오면 겨울에 주의해야 될 이 바이러스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그다음에 RSV가 있고요. 세균성 중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그렇죠. 설사하고 배가 아픈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런 것들이 겨울에 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주로 독감 이야기를 할 텐데 독감이 어떻습니까? 주로 지금 올해는 다행히 요 이제 빨간색 바가 올해 일인데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한 3주 지나면 이제 요 선을 넘어서 독감주의보가 내려질 것 같은데 이 독감이 보통 이 피크를 이룬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1월, 2월이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내가 독감에 대한 그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독감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데 제일 편한 방법이 그렇죠.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방법이. 그래서 12월부터는 독감을 요 좀 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10월부터 독감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빠른 경우는 뭐 11월부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독감 예방접종을 10월에 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독감 외에도 좀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병원에 가야 될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코로나, 백일해,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나올 뭐 RSV 이런 예방접종을 이건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주치의 선생님들이 요거 맞자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맞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겨울에 좀 전에 말한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RSV, 독감, 뭐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런 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노로바이러스를 제외한 3가지가 호흡기 질환, 호흡기 세균 바이러스이거든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손 씻기나 손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거 우리들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습관화됐는데 잊지 마시고 손 소독 꼭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왔다 가거나 이랬을 때는 실내 청소하는 거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한번 모였다 그러면 공기 창문 열고 그렇죠. 이 환기도 좀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주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나를 보호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된다. 공기 중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들이, 독감 바이러스들이 내 코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데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힘들 때 충분히 쉬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잠도 조금 느린 게 좋겠죠. 겨울이 되면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꼭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을 조금 충분히 들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이야기했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뭐 이 그래프 대강 보면 예방접종하면 이렇게 툭 그 병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만큼 쉽게 효과가 큰 방법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은 모든 뭐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예방 백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맞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그렇죠. 독감 예방접종 10월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 가족이 다 맞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폐렴 예방접종 요거는 세균성입니다만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일에 예방접종 맞으라고 하면 같이 맞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호흡기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이 중요한 예방접종 중에 3개나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이 그 독감을 제일 많이 앓거나 걸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6살에서 25세까지 얘들이 제일 활동량이 많고 많이 나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들이 감기 또는 독감의 바이러스를 이리저리 옮기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감 때문에 그렇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많이 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입원하게 되고 치료 많이 하게 이런 게 되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는 많지 않아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때 굳이 약 안 먹어도 된다고. 독감도 약 안 먹어도 되고 코로나도 약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게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잘 걸리지 않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잘하게 되면 이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고 우리 집안에 입원의 위험성이 높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온 가족이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 안 한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맞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는 뭐 예방접종 했는데도 또 걸렸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알겠지만 독감 백신은 100%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80% 전후 효과가 있는 데다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백신의 효과가 제일 좋아요.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그것 때문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이 독감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 항체를 만드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 백신의 효과도 낮아요. 그래도 요 정도 효과라도 우리가 아까 연세 드신 분들은 독감 걸려서 사망할 확률들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요 정도 효과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은 꼭 예방접종 해야 되겠지만 가족들, 주변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도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독감 또는 감기 때 많이 듣는 질문이 뭐 요즘도 심심치 않게 오는 분들이 나는 감기 앓고 지금 보통 뭐 한 2주면 좋아진다면서요. 근데 저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침하고 컨디션 안 좋고 가래 나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 이게 유행 많았어요. 코로나 중에 한 3개월도 코로나가 치료가 되고 나서도 멍하고 피곤하고 기침 나오고 호흡 곤란하고 이런 증상이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대표적이고 이 독감이나 RSV라는 것들도
또는 뭐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들도 이렇게 꼬리가 긴 놈들입니다. 감기보다는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았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 뭐 한 달, 두 달, 3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죠. 제가 아까 2주 이상 3주가 넘어가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으니까 가서 문제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뭐 백혈병도 아니고 뭐 감기 후유증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내 면역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 잠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자꾸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에요. 자, 꼬리가 긴, 나 감기 앓고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폐렴도 아니고 합병증도 아니래. 그러면서 약을 먹을 필요도 없대. 그랬을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일상으로 복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신체 활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뒀는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근육도 붙고 빨리 낫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특히 이제 폐경 지난 나이에는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쉰 3주 이상을 쉬게 되면 근육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신체 활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행복감을 위해서 뭐 사회활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도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기 독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질문 나온 것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머님이 이제 고혈압 약이랑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 감기약 복용할 때 일반적인 고혈압 약이랑 당뇨약은 일반적인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부브로펜 이런 것 하고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 당뇨가 있을 때 동맥경화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뭐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될 때는 진통소염제랑 같이 먹게 되면 이제 위취장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타이레놀을 먼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타이레놀은 좀 적은데 이부브로펜이나 뭐 나프록센 이런 약들은 혈압을 조금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었을 때 감기 때문에도 혈압이 올라가지만 이런 감기약 때문에 혈압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나오면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 혈압 정도가 160이 넘어가면 감기 동안만이라도 혈압약을 추가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감기 들었을 때 어머님 혈압 조절 잘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걸리고 약 안 먹거나 병원에 안 가고 일주일 아래면 낫는다고 했는데 더 큰 병원으로 발전은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한 대로 보통 한 10일, 2주 정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도 뭐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악화되거나 똑같이 증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열이 3일, 5일 이상 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조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예. 기침이 자다가 기침이 나서 잠을 깰 정도다. 그게 한 1주, 2주 이상 간다. 그거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가래 색깔이 아주 진하고 누런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균성이 아닌지, 그게 고열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감기가 항상 걸리는데요. 코감기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대표적인 감기죠. 리노바이러스인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괜찮고요. 3번, 4번 걸린다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감기가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잠은 제대로 자는지, 잘 쉬고 있는지, 평소 운동 잘하고 있는지, 식단 골고루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에 샤워, 목욕을, 목욕은 안 하도록 우리가 보통 하루 정도 지나서 하라고 하고요. 샤워는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독감 예방접종 한 자리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이게 방수되는 그 밴드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는 정도면 괜찮고요. 뭐 꼭 안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근데 물에 너무 오래 들어있거나 이러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은 조금 하루 정도는 삼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랑 겨울만 되면 편도선이 붓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사용하는데 임산부가 섭취해도 될까? 아니면 다른 조합? 임산부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권하지는 않고요. 임산부는 이 소위 좀 오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감기나 편도선 이 겨울에 이거는 세균성 이 질환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 주로 이제 건강한 식단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실 임신 전부터 운동이나 이런 것들 좀 잘했으면 좋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것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석 환자인데 감기 시에 음금약으로 투석 때는 사실은 뭐 좀 제가 말씀드린 약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타이레놀 먼저 복용하라고 하고요. 이부브로펜이나 이런 이제 소위 이제 타이레놀이 간에 안 좋지만 콩팥에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이레놀이 1차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다른 효과가 좋은 이부브로펜이나 이런 것들이 콩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꼭 챙겨 두시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요. 그렇죠. 면역이 생깁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또 2번, 3번 걸리가 또 2번, 3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위가 감기의 주요 원인이 아니에요. 그죠?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다. 근데 추위는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 발생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독감의 최대 유행기가 12월에서 1월이기 때문에 보통 10월에 독감 예방접종 맞는 게 좋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맞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독감이 우리가 예방접종 첫 번째 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일 많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젊은 6살에서 25세 사이. 그러니까 얘들이 독감 바이러스를 또는 감기 바이러스를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옮기는 역할을 하고, 이분들이 제일 독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방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독감의 주요 증상은 기침, 콧물, 재채기는 감기의 주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자주 오고 이런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독감은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독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감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격리하면은 전파가 차단된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루나 이틀 전부터 이미 이 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부터 내 아이가 또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가족이 오늘 독감 알았단 말이에요. 걸린 거 확인했어요. 하루 전에 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다라고 하면 나도 이제 이미 전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방요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독감은 약물 치료를 하면 일주일, 치료 안 하면 7일 간다. 이거는 감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독감은 약물 치료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낫는다. 그래서 고위험군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감기나 독감이 자주 온다. 그리고 또는 나 생긴 것 같아, 좀 으슬으슬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죠. 나의 면역 기능을 잘 보존시켜 주는 것.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뜻하게
무리하지 않는 것들, 따뜻한 물, 따뜻한 차 충분히 마시도록 하시고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이게 전파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마스크 쓰는 거 도움이 되고요. 집에 가습기 틀어두는 게 좋습니다.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약, 코로나 약 빨리 섭취하는 것 생각해 볼 만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대증 치료를 하는데 아까 진통해열제가 제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 정도는 집에 하나 갖고 있어서 굳이 뭐 병원 안 가더라도 스스로 이번에는 독감이 아니고 RSV 바이러스가 아니고 일반 감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집에서 대증 치료로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